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평범한 직장인이면서 양작가의 철학서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 양현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나이 들수록 혼자서도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서도 잘 산다는 거는 저는 의존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의존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 스스로에게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 그런 전제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외로워도 타인을 금방금방 찾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의존하지 않는 것, 좀 삶을 어떻게 보면 좀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저는 이제 이걸 홀로서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생에서 홀로서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스스로가 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면 돼. 어차피 결과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지면 돼. 혼자라는 상황 자체도 이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의 상황이자 환경인 거예요. 굳이 내가 혼자인데 뭐 사람이 필요하면 그냥 사람들과 이제 물어보고 관계를 맺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면은 그냥 혼자서 묵묵하게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면 하니까 자연스럽게 혼자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는 사람들이 혼자서도 잘 사는 거예요. 예, 디테일하게. 그냥 뭐 음식을 좋아해, 음악을 좋아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음식에서 디테일하게 어떤 음식들을 어느 순간에 먹으면 극도로 만족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혼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혼자서도 못 지낸다는 거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이제 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하면은 내가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지 알아. 그러면은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히사이시 조의 이제 썸머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게 저한테는 약간의 치트키 같은 거예요. 조금 우울할 때 아니면 뭔가 글을 쓰다가 뭔가 안 풀릴 때 이 노래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노래를 틀으면 되는 거예요. 그 때로는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선택지들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딱 찾아왔을 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 좀 있을 때도 있잖아요. 뭐 짜증이나 이런 것들 눌러왔을 때. 뭐 예를 들어 상사한테 엄청 폭언이나 이런 걸 들었어요. 집에 가면은 오만 가지 힘듦이 느껴지죠. 그렇죠. 친구들 불러서 막 전화하고 막 그렇게 푸는 것도 물론 건강한 방법이겠지만 그냥 혼자서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면은 혼자 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 없이 내가 어떤 특정 도서를 읽으면은 도움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라는 책이 딱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힘들 때 그 책을 봐요. 그냥 한 10분, 20분 정도 보면은 감정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대응 전략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누군가에게 이제 어떤 짜증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거나 이거 대신 풀어달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스스로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왜냐면 저는 저 자신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 특징 중 하나는 그냥 혼자 시간을 기가 막히게 잘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게 내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은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찌질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저 사람은 친구, 그리고 친구 관계 못하는 사람. 못하니까 혼자 놀지.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딱 좋은 게 혼자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고 커피 마시면은 대화를 하면 그냥 흘러가게 되잖아요. 사람들과 만나서 다 흘러가게 되는데 어떤 내 생각이나 사상 같은 것들을 특정 결과물에 이제 넣어서 포장을 하고 그걸 만들면은 그게 이제 생산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그게 소중하다라는 거를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혼자서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히 그냥 시간을 뭉개고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면 좀 막막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혼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나 대학교 때는 학교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인간관계나 관계들을 마음껏 맺을 수 있고 30, 40대, 50대까지는 직장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관계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전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제가 직장에 속해 있으면은 프로젝트나 업무 이런 것들에 치여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나 제가 육아를 하는데 아기 보고 있으면은 나라는 사람을 이제 생각할 틈이 없거든요. 그죠. 아기한테 초집중해가지고 아기만 그냥 온전히 보고 있어요. 언제 나를 기계가 되죠. 네, 기계가. 그냥 이제 기저귀 갈고 애 울면 얼른 달려가서 이제 애 보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있으면 친구들 이제 뭐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또 내 이야기도 하지만 뭐 서로 그냥 얘기하다 보면 다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으면 뭔가 안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뿌연 안개 속에 있는데 나만의 시간, 그 공간 들을 좀 마련해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있으면서 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했지? 나의 핵심 감정은 어떤 거였지? 짜증이었나? 그 짜증이 왜 벌어졌지? 아, 이런 상황들 때문에 벌어졌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았는데 그 비난 때문에 내가 짜증과 뭔가 수치심을 느꼈구나. 근데 그 수치심과 짜증을 내가 꼭 느낄 필요가 있었나? 이러면서 내 자신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게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 그 다음에 생각들을 정리하고 이 생각들에 대한 이제 통찰이나 이런 것들을 얻는 시간은 반드시 혼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만큼 저는 혼자 있는 시간 이꼬르 창조적인 무언가를 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죽음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자동적으로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건데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삶의 의미에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창조적인 활동을 한 그런 사람들, 직업군들을 보면은 다 혼자 있어요. 뭐 연구원들 논문 쓸 때 혼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음악가들 다 혼자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IT 시대의 가장 생산성을 보장하는 개발자들 이런 분들 다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타이핑하면서 자기만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 작가들도 그냥 앉아서 혼자 쓰지 막 얘기하면서 쓰면 글이 안 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기에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삶에 참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결과물을 보면 성취감도 없고 그 결과물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결과물들 세상과 이제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면서 삶이 보람되고 의미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인 부분도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결국에 나이 들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건 필연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이제 혼자서 창조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창조적인 결과물 때문에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모일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를 추구하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말하는 이제 혼자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혼자 있어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과 있어도 약간 괜찮은 상태이거든요. 나에게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글쓰기를 해서 블로그를 하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이제 더 깊은 관계를 쌓고 이런 것들은 나의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사람들과 딱 블로그까지만 소통을 하고 거기까지만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블로그에 올리고 사람들이 보고 아니면 뭐 댓글도 뭐 막아놓든지 하고 거기까지만 하면은 그런 것들이 온전히 선택지로 남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되고 혼자 있어도 되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된다가 좀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반면에 혼자 있을 수 없다면 타인 양성이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자유롭지 못한. 네, 맞아요. 아, 의존해야 그러네요. 되니까요, 내가. 남 없이는 못 사는데 남이 없어도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남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좀 외로워하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좀 관계를 위한 관계를 맺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꼭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도 억지로 관계를 이제 맺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예. 이 사람과 굳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이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또 이 관계를 못 끊어내니까 건강한 관계 그 사람과 만들 수 없는 거죠. 근데 나에게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과 내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시간을 안 보내고 혼자서
정말 멋진 결과물들을 낼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 관계를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인생을 살다가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과 또 건강한 관계를 맺고 그 사람 변할 수도 있고 관계가 변할 수도 있지만 그때 또 계속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주도적으로 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와닿는 말인 게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네네. 내가 구태여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네네, 하지 않아도 맞아요. 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굳이 가까워지지 같이 있지 않아도 되고 네네.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게 혼자 있을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에서 네네, 맞아요. 비롯된다는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네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혼자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단순해요. 내가 혼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야. 난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정체성을 얻게 되면은 그냥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저는 경험과 하나의 이제 나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혼자서 시간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경험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계속 일관되는 부분인데 창조적인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혼자서 창조적인 활동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경험으로 이제 계속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니까 글쓰기를 추천하거든요. 네. 내면 글쓰기도 좋고, 그러니까 프리라이팅이라는 이제 기법인데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글로 쓰는 거예요. 한 새벽 6시, 5시쯤에 혼자 쓱 일어나서 그냥 생각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글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이제 결과물들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내용이 정리되거나 좀 논리적으로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정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다 이제 올리는 거예요. 블로그에 올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과 소통하는 상황들이 예를 들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글을 쓰는 행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남과 소통하는 것들이 하나의 경험들이 일련되게 이렇게 연결되는 프로세스가 생기면은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 어떠한 자신감이 이제 생기게 될 것 같아요. 내가 혼자서도 막상 시간을 보내보니까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네?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내가 이런 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혼자서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혼자서 뭐 음악을 만들든지 뭐 영상을 만들든지 그게 막 엄청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소한 무언가들이 계속 쌓이고 이런 것들이 내가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딱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혼자 있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굉장히 건설적이고 혼자서 홀로 설 수 있는 네, 맞아요. 홀로 설 수 있는 혼자 있음이 있고 네. 그렇지 않고 되게 혼동스럽게 혼자 있는 맞아요. 경험이 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같은 혼자 있는 시간이지만 네.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가 맞아요.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이제 잘 갖느냐 아니면은 도망치느냐 상황에서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 상황을 도망치는 혼자는 제가 생각하는 홀로서기나 혼자라는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을 현실에서 이제 회피하는 수단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당장 사람들을 만나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영업을 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방 안에 틀어박혀갖고 그 영업이라는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나에게 숙제가 주어졌는데 그 숙제를 회피해버리는 거죠. 그런 류의 이제 혼자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본인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게 회피인지 아니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이제 갖고 나 자기 자신을 이제 만나고 성장하는 시간인지. 이게 심리학을 이제 하다 보면은 같은 행동인데 다른 결과가 맞아요. 나타나는 게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그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맞아요.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때 의도적으로 내가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생산적인 거지 네. 도망치듯이 혼자 있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네네, 맞아요. 라는 점을 한번 좀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이제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궁극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 사실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게 되려면은 홀로서기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홀로서기의 의미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런 상태이고 이걸 위한 혼자만의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홀로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아까 글쓰기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기가 막히게 잘 보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철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쇼펜하우어나 뭐 니체나 몽테뉴,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 랄프 waldo 에머슨, 이런 다양한 철학자들의 이제 삶이나 생각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관점, 내가 어떻게 해야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어떤 이제 인생에 도움이 되고 생산적인 인간을 거듭날 수 있을까라는 귀중한 이제 통찰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철학자들에게서 또 많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많이 그 접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홀로서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홀로서기 철학 저자 양영길 선생님을 모시고 의도적으로 나이 들수록 혼자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